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농촌 개혁의 상징이 된 안우이성 샤오강촌 농민들이 비밀리에 목숨까지 건다는 각오로 체결한 생사협약 사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농가별로 농지를 나누고 각 가정별로 책임지고 경작하는 호별 도급 생산, 바오찬 다오후, 그리고 그 후에는 가정 생산 연계 도급 책임제라는 명칭으로 되는 제도죠. 이것을 최초로 시도하고 중공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 안우이성 홍양현 샤오강 생산대 농민들이 체결한 생사협약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왜 호별 도급 생산, 바오찬 다오후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 걸 시도하기를 또 왜 그렇게 두려워한 것일까? 그 배경과 원인은 앞에 대약진 대실패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오만해진 마오쩌둥이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관념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농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정책을 고집부리고 강요한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주도한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중국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은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후 불과 3년도 가지 못합니다. 즉 1953년부터 사회주의 개조와 집체화가 진행되면서 초급 합작사, 고급 합작사,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는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합작화, 집체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단계에서 공산주의를 향해서 간다 하는 구호를 내걸고 추진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생산합작사에서 다시 인민공사의 사원이 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와 주요 농기구 모두를 국가와 집체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즉 농민들 입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자기 소유의 토지,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품에 안고 있던 등기부의 옹기가 식기도 전에 그 토지를 다시 국가와 집체에 몰수당한 것이죠. 농민들은 이 같은 합작화 집체화에 대한 반항으로 태업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당시에 농민들 간에 유행한 말들을 보면은 그 같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 몇 마디를 소개해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노동점수 몇 점 더 따는 것보다 닭장 안 암탉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달걀 하나 얻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첫 번째 작업 개시 호각 소리가 들리면 못 들은 척하고 두 번째로 독촉하는 호각 소리엔 두리번거리다가 세 번째 호각 소리에 가능한 천천히 걸어간다. 그리고 대우와 함께 논두렁 앞에 도착한 후에 아차 깜빡 잊고 쟁기를 안 갖고 왔습니다 하고 다시 집에 갔다 온다. 그리고 집체 작업 시간에는 지도원 눈에 안 띄는 논두렁 같은 곳에 몸을 숨기고 남자는 카드놀이, 여자는 신발 깨매기, 뜨개질 등으로 시간을 때운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작업 종료 호각 소리를 듣게 되면 신속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내 텃밭을 가꾼다. 이게 그 당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죠. 안우이성 샤오강촌 생산대 이야기를 하려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당시 안우이성 제1석이었던 왈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왈리가 원래는 철도부 부장, 우리의 장관급이죠. 부장에서 1977년 6월 21일에 중공 안우이성 위원회 제1서기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부임 후에 약 3개월 정도를 안우이성 대부분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기층 주민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던 하루 안우이성 북서부 푸양지구에서 허름한 초가 농가들이 늘어선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농민 가정들을 둘러본 후에 왈리는 대부분의 농민 가정에 쌀과 밀가루는 고사하고 기근을 면하기 위한 고구마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농가들의 문이 잠기고 비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촉은 목피,
그러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죠. 그런 것이라도 먹고 허기를 달래려고 구하러 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정부 농업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된 실상이 안위성 내에 생산대가 28만여 개가 있는데 이 중 10% 정도만이 겨우 춥고 배고픈 상태를 면하고 있었고 나머지 90%는 정부 방출미와 구제에 의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10%는 최악의 기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상순에 다시 그때는 이미 혹독한 겨울 날씨가 시작되었을 때인데 옛 혁명 근거지인 후베이성, 허난성, 안위성 이 3개 성의 경계에 접한 따비에산 진자이현 안에 산촌지구인 옌즈허 촌을 방문합니다. 그 촌에 들어서서 한 허름한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컴컴한 방 안 부뚜막 부근에 짚이 쌓여 있고 한 노인과 2명의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노인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인사말을 건네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노인과 곁에 있는 2 처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관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는 이 노인의 청각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관리를 수행하고 온 현 촌 간부가 노인에게 이분은 새로 부임한 성위원회 제1서기이시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노인이 관리에게 목례를 하고 하반신을 덮고 있던 누더기를 한 손으로 들고 천천히 일어서는데 관리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 노인의 하반신이 나체인 겁니다. 맨살이었어요. 그 겨울에. 관리가 놀란 그 표정을 보고 수행했던 촌 간부가 2 처녀를 또 가리키면서 이 여자애들도 각자 입을 바지가 없어서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아궁이 앞에 누더기 이불이라도 같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관리가 침통한 심정으로 다시 몇 집 건너서 또 다른 농가에 들어서니까 집안에 누더기 옷을 걸친 중년 부녀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관리가 그 여인에게 집안 상황을 물었습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부부하고 아이 2에서 4명입니다. 애들은 어디에 있나요? 놀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으니 불러주시오 하고 말하니까 이 중년 부녀자가 매우 당황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부뚜막 쪽으로 가서 소뚜껑을 들어 올리니까 그 아궁이 안에 벌거벗은 여자의 2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딸 아이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나서 아직 열이 남아있는 아궁이 안에 무쇠 솥을 드러내고 어린 아이들을 그 안에 넣어두고 소뚜껑으로 덮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필요한 옷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애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관리의 눈이 시려지고 참고 있었던 눈물이 만면에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심통한 어조로 혼잣말로 한탄하듯이 혁명전쟁 당시 이 지구의 인민들이 혁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뜨거운 피를 바쳤는가. 그런데 우리 당이 집권 후 30년이 다 된 오늘까지도 백성들이 배를 채울 만큼 먹지도 못하고 몸을 가릴 옷조차 없어서 17, 18세 처녀들이 입을 바지조차 없는 정도라니. 무슨 낯으로 강동의 어른들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조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관리는 1958년부터 20여 년간 시행된 인민공사와 큰솥밥 따거판이라고 그러죠. 그 큰솥밥 제도가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성위원회 제1서기로 부임한 후에 농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거듭 확인하면서 인민공사식 농촌관리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978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안위성에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농촌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죠. 이 시기에 안위성 내 일부 농민들은
비밀리에 호별 도급 생산, 바오찬다오후 그걸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별로 농지를 나누고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러면은 생산이 는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반혁명이니 사회주의를 어겼다느니 이런 트집을 잡으면서 겁을 주고 하니까 감히 시도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굶어 죽으나 반혁명으로 몰려 처벌받으나 마찬가지다 하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중공중앙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샤오광촌 생산대 사례인 것입니다. 이 샤오광촌 농민들이 비밀리에 농지를 나누죠. 분전도호, 밭을 나눴다는 얘기죠. 세대별로. 이것이 중국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다고 중공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위성 평양현은 명을 창건한 황제 주원장, 주원장의 고향이죠. 그런데 이 고장 민요 가사에는 각설이 타령조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은 본디 좋은 지방이지만 주황제가 나온 후에는 10년 중 9년이 기근이라네. 그 정도로 안위성 평양현은 수백 년 이래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구걸을 하러 다니는 게 마치 무슨 풍습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78년 가을 추수를 끝낸 후 샤오광촌 생산대는 2개조, 4개조 등의 작업조로 나누는 조별 도급제, 효율을 좀 올려보려고 조별 도급제는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각 작업조 내부에서 작업량 기록, 출근 및 작업 태도 등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둘러싸고 분규와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두들 차라리 해산하고 말자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샤오광 생산대의 부대장으로 옌홍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적극적이고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옌홍창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촌의 어른인 관팅주라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하고 의견을 여쭙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1962년에 대약진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행했던 책임전 방식이 매우 좋았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으려면 오직 한 집씩 분리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겁나는 것은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줄 것이고 너희 생산대 간부들도 감히 시도를 못하고 하면서 말끝을 잇지를 못하는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 예농창이 자신의 형이자 생산대 대장인 옌쥔창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합니다.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내가 앞장설게. 우리 생산대 사원회의를 열고 촌민 모두가 동의하면 각 가정 단위로 농지를 나눕시다. 생산대장인 옌쥔창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며칠 후에 샤오광촌 생산대 대장 옌쥔창과 부대장인 옌홍창 형제가 주도해서 1978년 11월 24일 밤에 촌 전체 18호 농가 호주들이 또 다른 촌민인 옌리화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샤오광촌은 아마 옌씨, 우리 도금으로는 엄씨죠. 이 엄씨 집성촌인 것 같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옌씨죠. 옌홍창, 옌쥔창, 옌리화. 이 옌리화의 집에 모여서 자유토론을 하고 모아진 의견을 옌홍창이 문장으로 작성해서 낭독하고 촌민들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각자 지장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샤오광촌 농민들의 생사협약이라고 부르는 문건이죠. 당시 중국 농촌의 농민들은 95% 이상이 다 문맹입니다. 그런 문화 수준의 그 농민들이 투박하고 소박한 언어로 표현한 생사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호 단위로 농지를 나누고 각 호 호주가 서명하고 날인한다. 오늘 이후 각 가정마다 정부와 집체에 납부하는 공량 외에는 어떤 돈도 양식도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상부와 외부의 비밀을 유지한다. 발설하는 자는 전 촌민의 적이고 인간도 아니다. 만일 우리 간부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해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외부에 출타 중인 호주까지 포함해서 20명 이름이 적혀 있고, 주동자인 생산대 부대장 예농창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각村民, 그 가정의 대표들이 자신의 이름 옆에 정방형 도장이나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이후에 중국 전국의 농촌에서 구경제체제를 타파하고 생산력을 해방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 농업혁명의 대표 사례와 상징이 될 것이라고는 이들도 상상조차 못했죠. 이 생사협약을 체결한 후에 샤오강촌 생산대 농민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비밀협약을 체결한 얼마 후에 춘절이 다가오는데, 과거 같으면 이 춘절 때 농민 거의 모두가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춘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비료로 쓸 쇠똥 등을 모았습니다. 자기 논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면 자기와 가족들의 몫이 많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꼴이 반혁명으로 비판 매도당하던 농가별 분할이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촉발시키고 생산력을 해방시킨 것이죠. 이같이 비밀 생사협약을 맺고 난 그 다음에 샤오강 생산대 농민들이 이룩한 성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해 양식 총 생산량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의 총 생산량과 같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처음으로 12,500kg의 양식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자신들의 자급자족용 양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 한 톨도 공출을 못했는데, 이 해에는 20년 만에 최초로 정부에 공량을 납부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